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투자 부역투 카페 매니저 디잡스 황동인입니다. 제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분석과 함께 부동산 개발 실무에 대한 영상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이번 영상은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프롤로그 성격입니다. 꽤나 긴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실천 가능한 일이니 앞으로도 계속 이제 관심 갖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KTX라든지 뭐 GTX라든지 철도가 이제 깔리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개발 계획을 미리만 알고 있고 이제 투자를 미리 했으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뭐 그런 이제 생각들 하고 이제 아쉬워하고 계시죠. 미리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런 개발 계획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선계획 후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계획, 국토 계획이 어떤 식으로 수립되고, 이걸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자, 먼저, 최상위의 국토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국토 종합 계획은 대한민국 이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장기적인 이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이제 국토 종합 계획인데, 이 밑에, 이 하위에 도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에는 시군 종합 계획이라는 도시 기본 계획이 있죠. 이거를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계획.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수도권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뭐 파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국토종합계획이 제일 상위에 있고, 밑으로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그리고 이 중간에 자 지역개발계획, 그 다음에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여기는 자, 다른 도나, 각 다른 도나 두 개의 도 아니면 두 개의 뭐 시군 이렇게 합쳐진 광역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도랑 강원도 이렇게 걸쳐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광역권 개발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사이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도 종합계획은 시군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국토 종합계획은 이 하위 계획들의 지역개발계획, 지역발전계획, 발전 5개년 계획, 뭐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하위의 개발 계획들은 국토 종합계획과 이 조화를 이루어서 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도시기본계획, 시군종합계획의 개발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 도종합계획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개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 국토종합계획에도 계획이 있고, 도종합계획에도 있고, 시군종합계획에도 개발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100% 실현이 되는 그런 개발계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지역별 도종합계획, 그 다음에 시군종합계획을 이제 분석을 해서 투자 유망한 지역이 과연 어딘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계획의 적경지역 종합계획, 뭐 적경지역, 이렇게 요즘에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아졌죠. 그래서 적경지역 종합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동서남해안, 동해안, 뭐 남해안,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이제 수립이 되는데, 마지막 때 이제 수립됐던 게 이명박 정권 때 이제 2011년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이제 수정 계획안이 이제 나왔었는데, 조만간 이제 2020년부터 2040년도 이제 20년 계획 단위로 수립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0, 2040 국토종합계획 5차입니다. 5차. 이게 내년 하반기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딱 초기에 딱 어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셔야겠죠. 이 국토종합계획이 새로 나오면 이 하위 계획들이 싸그리 다 바뀌든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2040년을 향한 제5초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인구 변화. 그래서 인구가 이제 1인 가구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되면서 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냐 이런 내용. 그리고 기술 변화, 4차 산업혁명 이런 내용도 나오겠고, 이제 기후 환경 계속 나오죠. 기후 환경 변화 문제는 지금도 너무 덥죠. 오늘 제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녹색 교통, 철도 중심으로 이제 간다 뭐 내용,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메가트렌드에서는 이제 뭐 광역권 개발 계획, 콤팩트 개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제가 이 국토 계획을 분석을 통해서, 국토계획 분석을 통해서 투자 유망 지역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한 가지 뭐 예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이 내용이 2020 국토 종합계획 내용입니다. 국토 종합계획 내용이거든요. 네, 국토 종합계획 내용에 한 부분을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네, 항만의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 수도권 이제 보시면 중국, 대중국 교역기지 해가지고 이제 주요 거점 항만의 이제 인천, 평택, 당진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하위 계획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도 이제 국토종합계획인데, 국토종합계획의 서해안권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만권, 뭐 충남 서해안권, 새만금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항공, 로봇, 자동차 이렇게 쭉 개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천권, 황해권, 새만금권, 황해권은 이제 평택, 당진항이 있죠.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포트 비즈니스 밸리라고 해서, 포트 비즈니스 밸리라고 해서 이제 항만이 있으면 항만 주변 배후단지에는 이렇게 산업 물류단지랑 이제 주거 생활까지 이렇게 같이 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국토 종합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는 겁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 여기가 이제 평택이죠. 평택에 이제 2035가 나왔습니다. 2035년까지 어떻게 된다? 일단은 이제 2020년도 2020 평택시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1도심이 있고요. 도심, 고덕신 도시죠. 도심이 이렇게 딱 있고, 부도심이 3개 부도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도심이 이렇게 송탄이랑 이제 남평택, 이게 안중 이렇게 3개 부도심이 있는데, 이게 2035년에는 어떻게 바뀌냐? 일단 1도심으로 가는 거죠. 1도심이 근데 좀 커졌어요. 기존 고덕 이제 하나에서 송탄, 남평택 이게 좀 커졌잖아요. 원이 좀 동그라미 이제 커졌는데, 부도심이 강력한 부도심으로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중 있고요. 포승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포승. 여기는 포승이 없잖아요. 포승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후도시에 강력한 부도심을 안중 포승에다가 만들겠다,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종합계획 최상위 법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또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0년 생활권 별 인구 배분을 보시면, 2020년에 안중, 포승, 형덕에 14만 5천 명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2035 이번에 바뀐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인구가 27만 명, 약 2배 가까이 계획 인구를 이제 세워놨죠. 이렇게 되면 여기를 개발시킨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을 알게 되면 이쪽에 투자를 해야겠다. 어디 투자? 여기 고덕, 여기 도심, 고덕 여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땅값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좀 저평가돼 있는 데는 아직 여기다.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집가 상승이라든지 뭐 좀 이런 거 개발 계획 호재들이 많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투자 유망 지역을 이제 찾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고. 제가 그리고 이 지역별 행정계획 분석과 함께 이 부동산 개발 실무에 대한 영상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주로 이제 토지에 대한 거, 토지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건축법, 그 부분을 좀 다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반인들한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쉽게 좀 중요한 부분, 좀 쉬운 부분,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저한테 컨설턴트를 만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거든요. 이 땅이 2개가 있습니다. 땅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땅이 2개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나요? 도로에 접한 면이 좀 많은 이 땅이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큰 땅들을 저희가 잘라 보는 거죠. 한번 잘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분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작게, 덩어리를 좀 작게 팔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회전율이, 환급성이 좋겠죠. 금방 팔리고 또 더 비싼 가격에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땅들을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될지, 진짜 하수는요, 가운데 이렇게 잘라버려요. 가운데 이렇게 도로를 냅니다. 가운데 도로 낼 필요도 없죠, 이거. 가운데 도로 낼 필요도 없고, 가운데를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어가지고, 한 개 필지, 두 개 필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팔아먹죠. 정말 하수. 조금 더 이제 하수보다 좀 레벨업이 되는 중수들은 어떤 식으로 자르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도로를 냅니다. 이렇게. 도로를 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필지를 만든 겁니다. 이게 도로에 접혀 있으니까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이건 한 중수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제 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좀 자르죠. 분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분할을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아까 중수가 했을 때는 3개 필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5개 필지가 나오죠. 1, 2, 3, 4, 5, 5개 필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머리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죠. 이런 방법으로 자를 수도 있죠. 이런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짜자잔, 이런 식으로 도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하튼 분할을 이렇게 뭐 간단하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도로 이제 토지 분할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컨설팅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자, 건축을 이제 했을 때 1조 사선 제한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여기 도로 사선 제한은 폐지가 됐습니다. 도로 사선 제한은 이게 도로 사선 제한 내용이 아닌가? 어쨌든 폐지가 됐고 이제 1조 사선 제한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1조 사선 제한이 어떤 식으로 9m까지는 이제 1.5m를 이격을 하는데 9m 이제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높이의 2분의 1 이격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 부분은 1조 사선 제한을 알아야지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성 분석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빈 땅이 보이시나요? 빈 땅을 나대지라고 하는데 건물이 이제 없는 거 나대지라고 하는데 나대지가 보이시나요? 나대지? 아,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도로 이런 거 말고 여기 나대지가 보이셔야 됩니다. 나대지가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게 나대지죠? 이런 거. 아이고. 이게 나대지입니다, 이게 비어있는 땅이에요. 건물이 없는 땅. 이런 거. 아주 오래됐죠.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할 때 못 찾아요. 이건 어차피 부실 거잖아요. 이거 부실 거입니다. 자, 옆에 있는 땅 보실게요. 이 건물.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분명 이 건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오래된 건물. 놔두고 있는 거죠. 이게 건물이 없이 땅으로 생각해야지, 부동산 투자할 때를 좀 폭넓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건물 부시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층 상가 위에는 이제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도로 사선 제한이 지금 폐지가 됐는데 도로 사선 제한이 있을 때 건물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사선 제한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거 다 불법 건축물인데 여하튼 이렇게 꺾이죠. 일정 부분 올라가서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자, 이런 건축법에 대해서 알면, 자, 이렇게, 건물을 투자했을 때, 노후화된 건물을 투자했을 때, 어떤 식으로, 건물이 올라가는지 예상을 해서 수익성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유망 지역과 부동산 개발 실무에 대한 프롤로그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진행할 테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